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아무리 운동하는 걸 좋아하진 않더라도 꼭 한 가지씩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스포츠 경기에는 항상 안타까운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스포츠 경기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축구 경기 도중 발생했다는 사고가 하나 전해집니다. 1998년, 이때도 축구의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10월 29일에 열린 축구 리그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홈팀이었던 바상가 팀과 원정팀 베나 티샤디 팀이 경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꽤나 접전이 벌어지고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게 됐지만 이미 불이 붙어버린 이들의 경기는 우천 상황이 되었음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큰 번개가 치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 번개가 경기장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원정팀이었던 베나 티샤디 팀의 선수 전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원들과 의료진이 달려갔지만 이들 11명은 이미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사인은 번개 때문에 일어난 감전사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자세한 사고 원인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원정팀 베나 티샤디의 선수들은 축구화에 박혀있는 스파이크가 금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마침 내려친 번개의 대부분은 땅으로 흡수됐으나 미처 흡수되지 못한 여분의 에너지가 이들이 신고 있던 축구화에 금속 스파이크를 통해서 비에 젖은 선수들의 몸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관중 일부도 이 번개가 치자마자 똑같은 피해를 봤지만 다행히도 이들은 번개가 내리친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부상만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 상대팀의 선수들은 전원 무사했는데요. 이들의 축구화 스파이크는 금속 재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98년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이번 사건과 아주 흡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남아프리카 프리미어 리그에서 벌어졌던 일이며 양 팀이 리그 경기를 벌이던 도중 번개가 쳤고 이번에는 양쪽 팀의 선수 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7명 중 5명은 정신을 차리고 멀쩡하다는 이유로 바로 경기로 복귀가 결정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나머지 2명 역시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콩고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가 사실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왜냐면 1998년 10월 29일자에 벌어진 사고를 아무리 검색해도 자세한 정보가 나오진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11명의 팀 전원이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내용의 황당함을 떠나서라도 선수들의 이름이라도 보통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자와 팀명 이외엔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당시 콩고가 독재 정치로 인해서 대단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통치자였던 모부투 세세 세코 때문에 자세한 취재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도 하네요. 여러분은 프로레슬링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프로레슬링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즐겨봤는데요. 물론 프로레슬링은 정해진 스토리와 각본이 있기에 스포츠보다는 엔터테인먼트에 가깝다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스토리가 존재할 뿐이며 선수들이 벌이는 기술 등은 진짜이기에 저는 프로레슬링 역시도 스포츠로 봐도 그다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레슬링을 벌이는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큰 단체는 바로 WWE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가 길고 선수가 많은 단체이니만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9년에 벌어진 어떤 사고는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으며 이 사고로 인해 해당 프로레슬러가 목숨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의 당사자는 바로 오웬 하트라는 레슬러입니다. 캐나다 출신이며 하트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가족인 12남매가 모두 프로레슬러로 활동하거나 레슬링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른바 프로레슬링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중 한 명인 브렛 하트라는 선수는 한때 WWE의 무대를 주름잡았던 선수였으며 현재는 WWE에서 최고의 선수들에게만 수여하는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데뷔 당시 오웬 하트는 슈퍼히어로 컨셉의 블루 블레이저라는 캐릭터로 활동했으며 나중에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오웬 하트라는 레슬러로서 입지를 높여갑니다.
이후에 WWE에서 열리는 다양한 경기에서 승리하며 여러 챔피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형인 브렛 하트 역시도 인기가 많았지만 오웬 하트의 인기도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타 프로레슬링 각본들이 그렇듯이 인기가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었고, 이 법칙은 오웬 하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던 오웬 하트는 결국 다시 한번 컨셉을 바꿔서 활동하기로 하는데요. 초창기 그가 사용했던 코믹한 히어로 컨셉을 다시 한번 활용해 새로운 캐릭터를 잡아보려 합니다. 비극은 1999년 5월 23일에 벌어졌습니다. WWE는 캔자스시티의 캠퍼 아레나에서 경기를 열었는데요. 이날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할 오웬을 위해서 꽤 파격적인 연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코믹한 슈퍼히어로라는 캐릭터 컨셉에 맞게끔 경기장의 천장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링 위에서 갑자기 줄이 멈추는 바람에 어쩔 줄 몰라 버둥거리는 연출이 계획되었는데요. 줄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까지는 잘 연출이 되었으나 중간에 제동장치를 걸어서 멈추게 하는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그는 그대로 경기장 위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가 추락했던 높이는 약 2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보통 아파트의 8층 높이 정도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최악이었던 부분은 그가 경기장 위가 아닌 로프로 곧장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프로레슬링 경기장에 쓰이는 로프들은 육중한 몸무게의 선수들을 튕겨내거나 버티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20m가 넘는 높이에서 바로 로프 위로 곧장 떨어진 것입니다. 이 단단한 로프 위에 가슴부터 떨어진 오웬 하트는 충돌하자마자 로프 탄성에 의해 튕겨져 나갔으며 링 위에는 그가 충돌 당시 뿜어낸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인해 동맥이 파열되어 심각한 뇌출혈을 앓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고 난 이후 그의 본가인 하트 가문이 WWE와 안전장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하여 1,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WWE에서는 한동안 와이어를 이용한 고공에서의 등장 연출이 거의 금지되었으며 혹시나 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점검을 거친 후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아이스하키는 북미에서 꽤 인기가 좋은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격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역시 사건 사고가 자주 나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선수들끼리의 몸싸움 도중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2년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 한 관중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는 이후 아이스하키 경기의 규칙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브리타니 니콜 세실은 1989년에 태어났으며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 근처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를 대단히 좋아하던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축구팀에 소속되어 활동하기도 했으며 그녀가 속해 있던 오렌지 크러쉬라는 축구팀은 오하이오주에서 주최하던 주 토너먼트에도 진출할 정도의 실력 있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브리타니는 선수가 아닌 치어리더로도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학업 성적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어서 우등생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2002년 3월 16일 그녀는 아빠와 함께 하키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콜럼버스 블루제키 팀과 캘거리 플레임스 팀의 경기였는데요. 마침 생일이 며칠 남지 않은 그녀를 위해서 하키 경기 관람을 선물 대신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이 비극적인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는 후반전 경기가 진행되던 중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키 경기에 사용되는 공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퍽이라고 불리는 납작한 원반형의 도구인데요. 이 퍽은 보통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하키채로 강하게 때릴 경우 약 시속 160km를 상회하는 무서운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경화 고무나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에 두꺼운 아이스하키 경기복을 입은 선수들도 이 퍽에 잘못 맞았다간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전에 블루제키 팀의 선수였던 에스펜 크누첸이 골대를 향해서 강한 슛을 날렸는데요. 이것을 플레임스 팀의 데렉 모리스라는 선수가 하키채를 이용해 막아서 퍽의 방향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향이 변경된 이 퍽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튕겨져 나갔으며
경기장 바깥 관중석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하키 경기장에는 튀어져 나가버린 퍽이 관중석으로 돌진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벽이 높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퍽은 플라스틱 벽을 지나서 그대로 관중석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공교롭게도 관객석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브리타니의 왼쪽 관자놀이에 맞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벌어졌을 때 브리타니는 퍽이 부딪힌 충격으로 조금 어지러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경기장에 마련되어 있는 의무실까지는 자력으로 걸어갈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머리 부상을 살피기 위해 CT 스캔을 마쳤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이미 퍽이 부딪혔을 때 두개골에 심각한 골절이 일어난 상황이었으며 CT 사진은 브리타니의 머리 안에서 벌어지는 뇌출혈 증상을 미처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이틀 후에 브리타니는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브리타니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날짜는 3월 18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던 3월 20일을 겨우 이틀 앞둔 채 비운의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아이스하키 경기장에는 강화 플라스틱 벽 외에도 관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그물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브리타니의 가족은 아이스하키 협회와 경기장에 소송을 걸어 2004년 120만 달러를 받았으며 블루재킷 팀은 그녀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 매번 홈게임에서 벌어들이는 일정 수익을 기부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선수 에스펜 크누체는 이 사건 이후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됐고 2010년 브리타니의 가족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해당 사고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스포츠 경기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종종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몸을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듯 싶습니다. 스포츠나 운동을 즐길 때에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역시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될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스포츠 경기 중 벌어진 사고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